네, 제목을 2022학년도 공동교육과정 운영교, 거점교, 공동교육 나이스 관리 방법이라고 해서 정해봤습니다. 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들어오신 선생님들께서는 대부분 공동교육과정을 또 운영하고 계시고,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행정적인 절차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이렇게 믿고, 실제로 나이스 업무 방향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교육과정 편제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업무 자체가 우리 이제 담당 선생님의 업무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담당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업무의 흐름도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개설학교가 이제 일반고, 대부분 학교가 이제 일반고죠. 일반고에서는 보통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또는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에 개설하는 과목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일반 선택에 교양까지 포함해서 개설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진로 선택. 물론 이제 그 개설교회, 거점교회 또는 뭐 타교생이 동일한 과목이 개설이 안 돼 있어야 돼요. 공동교육과정 말 그대로 참여하는 학생, 거점교에서 과목이 개설이 동시에 안 되어 있어야지 개설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예외적인 것도 있습니다. 계절학기식으로 해서. 그거는 이제 경기도 교육감이 지정한 학교에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 뭐 진로 선택이든 온라인 공동과정의 교양 과목이든 또는 뭐 전문가 1이든 전문가 2든 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일반 보통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은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전문기과 Y나 2를 가져오는, 즉 전문가는 이제 특목고용이고요. 전문가 2는 특성화고등학교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과목들이 거점교에서 개설하게 되면은 이렇게 반드시 진로 선택으로 편성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보통교과에서는 이런 부분이 이제 두 가지 경우에 따라서 일반 선택은 대부분 이제 교양 과목,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은 해당 안 되고요. 온라인만 이제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진로 선택 과목도 개설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전문가 Y나 2는 다 무조건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일반고라서 그게 아니라 특목고도 그렇습니다. 특목고나 특성화고도 학교 유형에 관계없이 중요한 것은 일반고 학생이 한 명이라도 참여하면은 학교 유형에 관계없이 무조건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진로 선택 과목은 지금 현재는 보통교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일반고에서 프로그래밍을 많이 개설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프로그래밍은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기술과정 쪽에 정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과군에 보통 편성을 하십니다. 기술과정 이렇게 선택하시고 프로그램을 이제 입력하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특목고에서 또는 특성화고겠죠, 그죠? 특성화고에서도 특성화고 학생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제 특성화고 학생 간에는 전문가 2로 편성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5단계 그리고 성취도 나오죠. ABCD 그리고 이제 뭐 표준표차부터 해서 나오긴 하는데 여기는 당연히 석차 등급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교육과정이 일반적인 성적처리 과정하고 동일합니다. 결과가. 근데 이제 특목고에서 혹시 뭐 과학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설했는데 특목고 학생끼리는 당연히 전문가 1으로 개설하시면 돼요. 이때는 이제 이 과목들이 과학과제연구는 뭐 예외는 되겠지만 3단계로 되지만은 다른 과목도 일반적으로 5단계 9등급이에요. 근데 이제 석차 등급을 산출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과정은 가장 최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으로 석차 등급이 나오지 않고 점으로 편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예를 보겠습니다. 지금 수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네, 수학이 심화 교과에 수학이라는 교과군에 심화 수학 Y라는 과목을 이제 개설하려고 합니다. 통상 이제 그 과목이 과제 연구라든지 이런 과목들은 대부분 특목고에 개설된 전문가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고 학생들은 전문가 Y나 전문가 2를 직접적으로 가져올 수는 없어요.
즉 실질적으로 수강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통상 수강을 하고 있죠. 그 이유는 보통교과군으로 편성을 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 심화 수학과는 기본적으로 성적 처리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5단계 9등급으로. 그러니까 A, B, C, D, E 그리고 1에서 9등급 성적 산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고에서 또는 특목고에서 일반고 학생들이 이렇게 같이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수학 보통 교과권으로 편성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연수하는 과정에서 특목고에서 연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이 연수를 듣고 과목명을 편제를 잘못한 걸 알게 되신 거죠. 그래서 그 학교가 이제 어떻게 하셨냐면요. 혹시라도 여기 이제 특목고가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일반고라고 하셔도 편제를 잘못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수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나이스 화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준정보관리 가보시면은 여기 교육과정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나중에 성적 처리 유형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예를 들어서 1학년을 특목고로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보통 이제 그 교육과정 담당 선생님께서 편제 및 시간배당 관리 쪽에서 그래서 편성을 하세요. 자, 일반 특목고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특목고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전문권에서 해당 학교에서는 요 과목을 국제 정치라는 과목을 개설을 하신 거예요. 거기 이제 일반고 학생까지 포함된 거죠. 그건 당연히 특목고라니까 이렇게 해서 일반 보통 교과처럼 이런 식으로 조회해서 그죠?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하는구나라고 이제 인지를 하시고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셨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그래서 보통 이제 온라인 같은 경우에 이제 2단위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 해당 과목에 대해서 성적 처리 유형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자, 국제정치라고 해서 성취도 석차등급 9등급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적 처리 유형은 석차등급은 산출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공동교육과정을 이렇게 보통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이니까 집중해서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석차등급은 사라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시고 평상시처럼 이거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뭐 자동 반영되고 뭐 그런 얘기니까요. 자, 저 메시지는 항상 나타나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동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자, 크게 어려움 없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일반고처럼, 일반고 진로 선택 과목처럼.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편제를 보시면요. 특목고라고 하더라도 일반고 학생이 참여하면은 반드시 진로 선택 과목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는 그 과학계열, 예술계열, 체육계열, 국제계열, 외국계열, 특목고에서는 진로선택이라는 과목이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우리가 2022 개정교육과정이 이제 2015년도부터 적용되는데 1학년부터 거기는 또 특목고에 국제계열하고 외국계열이 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일부 이제 남긴 하는데 거기서는 진로선택 과목이 따로 있어요. 별도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약간 이제 편제가 좀 다르긴 한데 현재로서는 진로 선택 과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학교에서는 이제 수정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미 출결도 다 시간표도 구성하고 지금 ING 중이에요. 진행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수정하는 방법을 고민하시겠죠. 이거를 다시 삭제하고 해야 되나? 자, 여기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이제 설정을 하신 거죠. 진로 선택 과목이 나온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셨냐면은 일반적으로 편성하실 때는 이게 정석입니다. 일반고 학생이 어떤 학교에 관계없이 일반고 학생이 들어가 있다 하면은 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기술과정, 보통교과에서 편성하시는 거니까요. 여기서 진로선택 과목으로 여기서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작업이 지금 다 진행됐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이후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는 교육용 서버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이제 약간 알아볼 수 없게 했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시도교육청 인증 도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교육과정 총론, 국고 수준 교육과정 총론은 여기에 그대로 나옵니다. 교육부라고 해서. 그래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시고 실제 이런 식으로. 네. 지금은 단위 쓰지만 내년도부터 1학년부터 일반고도 학점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성적표 유형은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로 선택으로 자동으로 돼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 부분을 클릭해서 공동이라고, 그리고 온라인이니까 당연히 체크해서 네, 저장만 하신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진로 선택 과목이 됩니다. 근데 이 특목고 경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방법이 있어요. 자, 일단 공동육 과정을 체크 해제하세요. 자, 그리고 일단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목고에서 열어준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 국제정치를 다시 클릭하면은 자, 잠시만요. 네, 이것도 자, 그리고 집중위수는 단순히 이거 하나예요. 하나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편제표에만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우리가 이제 보통 편제명도 바꿀 수 있고 가공도 바꿀 수 있다는 걸 잘 인지를 못 하세요. 요거 클릭하시면은 편제명을 바꿀 수 있거든요. 자, 어떻게? 국제정치니까 사회 교과글이겠네요. 그래서 요거 선택해서 더블 클릭 또는 선택. 자, 그리고 나서 저장합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다시 한번 클릭,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국제연수 올라갔죠? 네. 다시 올라가면 사회교육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게 선택할 수 있어요. 단 이런 작업이 가능한 것은 학기말 성적 산출이 안 돼 있을 때. 성적이 원점 수능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수행평가 점수가 있든 지평가 점수가 있든 상관없습니다. 학기말 성적 처리만 안 하시면 돼요. 학기말 성적 산출했으면 또 삭제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반부에.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저장을 또 한 번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2번 정도는 계속 반복적인 일을 해야 된다. 편제 수정하시고 공동의 과정 체크, 먼저 공동의 과정 체크 해제하시고 편제 수정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한 번에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다시 체크하고 그리고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보신 것처럼 여기에 진로 선택으로 정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에 한 것처럼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학교에서 나올 수 있는 오류가 또 뭐가 있냐면요. 여기 이제 거점교에서 성적을 하셨는데 요거를 체크 안 하시고 하신 거예요. 뭐 집중력 수입에 지금 체크해도 상관없는데 어차피 편제표에서만 보이는 거예요. 이 과목이 1학기용이냐 2학기용이냐 그 참고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나중이라도. 근데 요거는 체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성적 처리하시게 되면은 마지막에 후반부에 이제 확인을 해드릴 텐데요. 비고란에 과목 성적란이 있습니다. 교과학습 발달 상황란에 과목 성적란이 있습니다. 즉, 그 비고란이 있습니다. 과목 성적이 나오는 비고란에 공동 또는 공동 컴마 타기간이라는 게 표현이 안 돼요. 자동으로 이렇게 저장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안 돼 있네 하고도 요거 해놓고 저장하고 다시 학생을 반영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적 처리 그 수강학생 편성부터 해서 계속 꼬리표로 따라다닙니다. 이 공동육 과정이라는 이 태그가. 그러니까 지금 바꾸면 안 되죠. 성적 처리 끝나고 나서. 그래서 다시 성적을 재산출해야 됩니다. 그런 또 이제 단점이 있고요. 이게 이제 대부분 어디서 발견되냐면 타교, 위탁교, 원소속교에서 발견됩니다. 우리가 받았는데 학생을 반영하니까 비고란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매뉴얼 알고 있는 공동 타기간이라는 게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역으로 이제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100% 이렇게 다시 편지에 오셔갖고 현재 여기 이 부분은 이제 교육과정 담당 부서에서 하시니까 조회해서 클릭해서 공동 체크하시고 그리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1학기, 2학기 집중기수 과목이면 온라인까지 해주시고요. 자, 실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자, 지금 이 방법대로 지금 진행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하시고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녹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이건 이제 진로 선택인 과목인지 확인하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교육과정으로서는 끝이에요. 공동교육과정은. 그러니까 일반 보통 교과는 그냥 요 단에서 일반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택해서 우리가 교육지원청에 보고한 대로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학기 잘 보시고 이렇게 해서 저장하면 자동으로 성적 처리 이런 게 다 디폴트로 바뀝니다. 성적만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게 직접 수정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학교마다 다르게 해서 한 몇 년 전에 교육부에서 대대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UI를 바꿔버린 거예요. 지금은 이 과목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산출하라. 그리고 이제 학생부 기재위원회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그죠? 표가. 그런 식으로 이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타교 수강생부터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타교 수강생이 가장, 항상 시스템으로 접근하다 보면 편리하게 하고자 한 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운영하시다 보면은, 어려운 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저는 이제 시스템이 여기 고등학교에 진료되어 있습니다. 그죠? 교육연 수업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나이스를 띄워놓고 서로 주고받는 상황을 시연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타교 수강생활입니다. 여기서 타교 수강생 있고 모든 메뉴는 위에서 아래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교 수강생 반정보 관리에서 조회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작업한 게 좀 몇 개 있습니다. 다른 연수 때문에. 자, 이거 등록하는 방법은 이렇게 추가를 하셔갖고요. 우리 메뉴에도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주간, 그리고 계열, 일반, 이 교육령은 이제 종합고 개념이에요. 구. 그러다 보니까 다른 특성학과도 있습니다. 대부분 학교가 이제 일반고면은 실시할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반계만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학년은 당연히 이제 경기도는 2학년. 자, 그리고 반코드는 디폴트로 가만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 여기서도 이제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기에 제가 이제 과학과제 연구라는 거를 이제 과목을 가지고 계속 쭉 안내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매뉴얼에는 어떻게 안내를 했냐면요. 물리적 학급, 즉 행정학급에 플러스 1로 하시도록 해놨거든요. 자, 그럼 이 학교는 지금 2학년 2개 반, 그리고 7차 1반이, 그리고 기획과가 2개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개 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학급은 4개 반이니까 플러스 1로. 그래서 5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또는 이제 이게 일반 초등학교처럼 그냥 직관적으로 하셔도 돼요. 이건 어차피 조회 개념이니까 뭐 어디에 계산되는 명칭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과학, 과제, 연구반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보기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 매뉴얼에는 행정학급 플러스 1로 진행해달라고 했습니다. 꼭 그게 정답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좀 인식되는 반을 쓰시면 됩니다. 과목을 쓰든지. 자, 정렬 순서는 뭐 그대로 디폴트로 이제 나오는 거 해주시면 되고요. 성적 반코드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는. 왜냐하면 아이들이 지필평가를 보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학생 답안을 업로드 해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쓰는 반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아까 이제 물리적 학급반이었으니까 05라고 반코드는 2자리입니다. 2자리. 그래서 요것도 5반위로 해서 이렇게 저장한 게 요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저장된 겁니다. 지금 2학년은 이제 현재 3반으로 저장. 왜냐면 제가 이제 기획과는 아직 등록 안 했습니다. 그래서 2학년은 이 교육령에는 1, 2반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1, 3학년은 기획까지 있어서 이제 5반부터 시작되는 거고. 그러니까 요거는 행정학과의 플러스 1로부터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도 또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실제 공동교육과정을 무학년제로 운영하시는 학교가 있어요. 사실 무학년제만 해도 이렇게 교육과정부터 편성해서 뭐 이제 정의가 어떻게 되고 편성하고 등록하고 수강생 편성해서 시간표도 운영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성적까지 반영해서 이것도 3시간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무학년이 많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곧 고교 학점제가 되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또 개설의 또 여지가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케어 아닌 케어를 이제 받으시면은 업무 보시는데 정말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A부터 Z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거니까요.
자, 여기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교육 과정은 보통 2학년을 하시는데 특정 교육지원청은 장학생님의 어떤 열정으로 인해서 플러스 뭐 어떤 그 지원청의 환경에 따라서 무학년을 또 운영하시는 그 지원청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온라인 공동과정 플러스 무학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학년제라는 어떤 운영 프로세스를 알고 계시면은 여기다 접목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2학년에 해놓고 3학년을 막 불러오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학생 등록할 때. 안 되죠. 그 이유는 전입생도 마찬가지예요. 전입생이 왔어요, 우리 학교에. 그러면 전출교에서는 같은 학년으로 보내야지 하위학년이나 또는 뭐 상급학년이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반정부 관리할 때는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여기도 또 3학년으로 또 추가를 해주셔야지. 그래야지 3학년을 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학년끼리.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자, 우리가 거점교인데 과목을 하나만 개설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죠? 두세 개 과목을 해주세요. 그러면 보통 이제 본교도 두 과목을 온라인 공동과정 운영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했냐면 좀 고민했어요. 추가할 때 처음 반정부를. 그냥 하나로 해서 아이들을 그 이제 한 반에 등록해서 수강학생 과목, 지금도 뭐 물리적 반에 학급에 선택 과목으로 수강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리 이동하면서 이제 수강하기 때문에 그냥 한 강의실로 만들어 갖고 관리를 할까? 아니면 두 과목이니까 두 강의실로 해서 관리를 할까? 그거는 이제 어느 것이 더 편리한가는 학교에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제 고민하다가 한 강의실 하면은 학생들 관리하는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강의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규가 7개 반이니까 8, 9반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강의실을 만들어 놓은 거고 그렇게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타교수 강의 등록을 하시게 되면요. 그거는 이제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앞서 등록한 아이들이고요. 제가 시나리오로 이제 좀 만들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록하려고 합니다. 지금 과학과제연구로 이제 등록하고요. 지금 현재는 사실은 아까 1학년만 보여드렸지만은 똑같은 방식으로 2학년을 편제를 해 놓은 상태예요. 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래서 2학년에 지금 과학과제연구가 똑같이 이 부분이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등록은 어떻게 했냐면은 아까처럼 여기에 과학을 선택하고 반드시 이거 교과권을 선택하셔야 돼요. 해당 교과권을. 그리고 나서 여기다 과학과제연구를 찾고 아까처럼 선택해서 단위수 입력하고 저장하고 다시 목록 클릭해서 공동 온라인이니까 집중수까지 체크를 한 상태입니다. 요게 이제 지금 1번 과제 끝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수강생 등록하는 면입니다. 자, 그럼 여기 오셔갖고 지금 거점교입니다. 거점교. 이거는 가상의 반을 만들어 두는 거고요. 그래야지 관리가 돼요. 이것도 뭐 초창기에 나이스부터 들어온 건 아니고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들어온 기능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등록하는데 상당히 이 부분도 질의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거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자, 학생 체크를 통해서 일단 갑니다. 제가 이제 이 학생을 보려고 합니다. 이 협력이라고. 자, 이 학생은 지금 어디 있냐면은 또 다른 서버가 있습니다. 지금 똑같지, 그죠? 쌍둥이 서버입니다. 그런데 여기 학교명이 다르죠. 다릅니다. 아이디 접속한 아이디 다르고. 지금 제가 2학년 2반에 조회하니까 이 협력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을 지금 공동교육과정 수강생으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학교 찾기를 해서 학교명을 입력합니다. 학교명은 이제 통상 선생님 학교 쓰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교육용이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이렇게 실제 학교명을 다 가려놨습니다. 그래서 J로 시작하면 경기도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인사교육과제에 등록되는 개인 번호 있죠? J로 시작합니다. 그죠? 그게 경기도입니다. 자, 고등학교 그리고 학교 찾기를 합니다. 만약에 학교 찾기가 검색이 안 되면 조회된 자료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있으니까 다시 이제 조회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 찾기를 통해서 학생명을 입력합니다. 자, 여기 이 협력입니다. 그러면 있으면은 이렇게 정보가 들어옵니다. 자, 2학년 5반에
학생을 편입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2020학년 최저 학년도고요. 자, 그리고는 이렇게 더블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자, 온라인 공동교과정은 집중이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1학기 아니면 2학기 때 개설하면 또 2학기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1, 2학기를 같이 개설하신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그럼 공통으로 하시면 돼요. 이거는 학기단에서 조회하는 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회 조건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가끔 실수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네, 그건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이제 주민번호도 확인하니까 요 주민번호 그대로 왔고요. 그리고 학기가 자동으로 우리 학교 교육과정에 있는 학교 정보에 있는 자 8월 16일 잠깐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요걸 또 실수하세요. 직업교육 제가 일단 이렇게 놓고 실수를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내보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걸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죠? 학교형 공동과정 요걸로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디폴트가 나이스는 요걸로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것도 직업과정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이걸 선택해가지고 그냥 디폴트를 해놓고요. 제가 이거를 원래 이제 선생님 학교 이름이 나와요. 거정교. 자,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자, 전공은 전공 입력하셔야 되고 입력 안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나이스에서의 필드명이 지난 것은 반드시 필수 입력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선택입니다. 선택. 자, 그리고 위탁 등록돼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요게 타교 수강생만에서 앞에서 등록한 이제 AI를 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배정을 하려고 하니, 자, 여기 보니, 자, 여기서 주간 일반계, 자, 그리고 선택할 수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3반에, 자, 물리적 3반에, 그리고 2번입니다. 왜냐면 아까 1번 학생이 있었거든요. 그죠? 여기 보면은 김공동이라는 학생이 1번으로 배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전입생처럼 오면은 마지막 번에 플러스 1로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저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요 밑에 가서 확인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정말로 이 학교에 있는 학생이 맞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가끔 실수하세요. 이야기를 들었는데 조회하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자, 당연히 이 조회 조건을 이하로 하셔야죠. 그죠? 디폴트가 요거는 이제 학년반 권한이 있으셔야 돼요. 또 역시 그 이제 업무 담당 권한가이자 선생님께서 주실 건데요. 자, 이 상태에 조회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학생을 확인 요청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 용어가 되게 좀 어색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이 협력 학생이 타교 공동교육과정 수강생인데 정말로 이 학생이 있냐라는 걸 이제 원조교에다 물어보는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인터넷 통해서 자 확인 요청합니다. 자, 그러면 완료했다고 나오죠. 자, 그러면 이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담당 선생님이 권한 있는 선생님이 여기 들어오시잖아요. 나이스 접속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항상 업무 요청 내용이라는 게 학생 학부모 서비스 같은 것처럼 뭐 신청하면 이 정보가 들어옵니다. 물론 그 해당 메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만 조회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보이는 게 아니라 전입생도 학교 담당자나 아니면 담임 선생님 쪽에 보입니다. 이쪽이. 그래서 이걸 클릭하면은 개인적인 좀 기능으로는 이거 클릭하면 해당 메뉴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그러면 이제 위탁 그 타교로 보낸 입장에서는 원조교에서는 위탁으로 관리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클릭하시면은 여기 주황색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현재까지 또 나오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고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사실 학교형 공동과정인데 직업 위탁 교육으로 해놨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일단 서로 발견 못하고 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전 상태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승인 요청합니다. 자, 요게 이제 또 헷갈리는 게, 자, 확인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확인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원주께서는. 자,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하려니까 메시지가 뜨죠. 자, 보통 버튼은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 메뉴는 위에서 아래쪽, 아랫방향, 이런 식으로 수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먼저 승인 요청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프로세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자,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타교 수강생입니다. 라고 해서 타교, 공동교육과정. 요거는 이제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쓰시면 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타교 수강생이고 학번까지 써주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름까지.
그리고 나서 요거는 이제 교육령에 보니까 제 아이디만 이제 걸어 놓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정규 규정에 따라서 학교에서 정확히 결제 라인을 정하시면 됩니다. 상신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나이스 접속하시면은 이 기본 메뉴에 이제 제가 결제할 게 나옵니다. 그죠? 실제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제 결제하시는 선생님께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거 2학년 학생이 지금 2학년 5번에 이거는 원조교죠. 위탁학생 정보니까. 네.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등록했다는 거죠. 결제. 이것도 확인 못했어요. 직업교육이라는 걸.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합니다. 일단 오류 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작업해 주는 겁니다. 연습 때를 했는데 막상 이렇게 오류가 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감안해서 제가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 잘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학적에서 다시 자, 왜 그러면 이 결제 라인을 태우냐면은 자, 우리가 대외적으로 학교 바깥을 나가는 모든 정보는 학교장 결제가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 학부 서비스 성적도 마찬가지죠. 그죠? 학기말 처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 알아서 성적 처리 하시다 보면은 자동으로 마감하는 순간 팝업창이 떠요. 바로 반영하시면 안 되죠. 그죠? 네. 그래서 결제 일단 닫아주시고, 창을 닫아주시고, 학교장 결제 태우시고, 수면 요청하셔서 결제가 완료되면은 그때 다시 와서 학부모 서비스 반영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놓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또. 그래서 그런 학교는 그러니까 학부모님이 이제 민원을 내신 거죠. 작년 학부모 서비스에서 성적을 봤는데 1학기는 성적인데 2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네, 교감들이 2학기를 돌려갖고 작년도 다시 서비스 반영하시면 돼요. 학부모 서비스. 그런 사례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반영을 못 하시면은 순간적으로. 자, 잊어먹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번에는 이제 보세요. 전송대교 상신 완결됐죠? 전송대교입니다. 그래서 요청하겠는. 그러니까 바깥으로 가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점교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 업무를 하시다 보면 이 학생 등록이잖아요. 여기서 2학년 학생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 학생 2반이었잖아요. 저기 지금 뭐 여러 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긴공대가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 경기도 교육청은 지금 한 학기에 2개 강좌까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학교에서 이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네,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이 학생 2학년 학생이 안 들어와 있죠. 자, 어떻게 하면 들어오냐면 제가 이 학생을 선택해서 요청 확인하는 순간 한 가지 일을 합니다. 뭐라냐면은 자, 요청 확인했죠? 자, 그럼 여기에 자동으로 원래 직업가정 위탁생은 여기서부터 등록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제가 아까 요청 확인한 거 승인 요청하고 그거 딱 2개 한 거예요. 네. 평균적으로 제가 뭐 등록한 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2학년 학생이 이제 등록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자 보니까 뭐 이제 또 여기 이거 하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메시지가 그죠? 위탁 확인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아까 확인 요청했으니까 완료된 거죠. 그리고 우리 학교에도 이 학생이 이제 나간 거잖아요. 바깥으로 다른 학교로. 그러면 우리 학교에도 이제 등록하기 위해서 역시 또 뭘 해야 되냐면 학적 반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역시 또 승인 요청을 해야죠. 그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위탁 등록하고 위탁성으로 등록하고 타겟성으로 등록하기 전에는 반드시 학적 반영을 해줘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승인 요청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 확인 요청에서 보시면은 계속 어떤 상태인지 계속 상태를 알고 있어요. 확인 요청 완료됐죠. 야, 아까 확인 요청했습니다. 아까는 요청 신청한 거고 자, 학적 반영에 와서 이 학생을 자, 승인 요청하겠습니다. 역시 이 상태다 하면 또 승인 요청 안 됐다고 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그래서 똑같습니다. 위탁교처럼 공동 교육과정 자 문구는 이제 학교에서 적당히 만드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 결제 라인을 보시는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클릭하면 똑같은 이 창이 보인다는 거예요. 네, 뭐 아까 하시는 데서 자 그리고 이렇게 결제 지정해서 그리고 상신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기본 메뉴 클릭하시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결제합니다. 아, 이 학생이네 라고서 이제 아까처럼 여기 클릭하시면 똑같은 RD 형태로 나옵니다. 리포트 디자인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이 보이는 겁니다. 항상 나이스든 밑줄 걸린 그 텍스트는 모두가 다 파업 창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여기 와서 요건 타교수 강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적 반영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선택해서 이렇게 학적 반영합니다. 이렇게. 자, 이제 이게 막 이렇게 작업하고 있었는데, 자, 문제가 생긴 거죠. 나중에 발견됩니다. 아까 지워까지 거죠. 계속 우리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다시 뭐 삭제하고부터 다시 등록해야 되냐? 뭐 출력까지 다 보냈는데 전혀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등록에 오셔갖고, 자,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아, 여기서 참고로요. 여기서 학적 반영하고 줘야 하자는 이제 없죠. 당연히 학적 반영된 자료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완결됐죠. 등록이 됐다는 거예요. 타겟 주관으로.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등록 가면은 아까 임시로 등록된 이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밑줄 또 있습니다. 이거 클릭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뭔 정보가 이제 잘못됐을 때 여기서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 학기 중에 이제 여러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요거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를 학교 간 공동과정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요거를 이 상태에서 저장하고요. 저장하고 제가 요거를 과학과정거라고도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과목이 아마 이렇게 띄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저장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위탁교 병행시켜 기간 외로 등록된 취급자는 의뢰에 나타나는 아까 교육과정 편지에 수정하는 것처럼 자, 이렇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재확인 요청. 아까는 활성화가 안 됐던 여기 생깁니다. 자, 요거부터는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클릭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거점교에서 학생 정보가 바뀌었으니 위탁교 상대 학교에서도 이건 이제 전화를 해주시면 되겠죠. 상담학교도 현행화 시켜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자, 또 나왔죠. 확인 요청이 있습니다. 자, 이건 재확인 요청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좀 걱정하신 게, 또 승인 요청 또 해야 돼? 아닙니다. 최초 한번 승인 요청 했기 때문에, 이번 색깔도 다르죠, 그죠? 아까는 주황색이었어요.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시스템에서 개발하실 때. 자, 이 상태에서 여기는 재확인 요청도 없어요. 자, 제가 승인 요청은 이제 평상시처럼, 왔으니까 또 승인 요청 하려고 그래요. 근데 잘 보시면 메시지가 딱 있어요. 뭐냐면, 승인 요청은 확인 요청 할 때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처음 확인 요청을 할 때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와서 확인 요청하는 거 있죠. 여기 메뉴. 타교 수강생 확인 요청. 여기서만 가능해요. 그럴 때만 승인 요청해서 다시 요청하기는 순간 등록이 되는 거예요. 이미 이 학생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만 현황화 시키는 거예요. 이 학생 클릭하면은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청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행화가 아까 이제 클릭하면 여기 정보가 들어온 거고 실제 현행화는 안 된 거예요. 이 학생이. 그래서 지금 이제 현행화가 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아까는 화면만 이렇게 현행화된 거지 여기 오면은 직업 교육과정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거를 확인을 못 해드렸는데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현행화 됐고요. 자, 그리고 여기 아까 종료일자가 8월 16일 자동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는 여기 또 이제 권한을 다른 선생님이 다 가지고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보신다면 됩니다. 이 정보가 올라오는구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2학기면은 이렇게 보통 학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장하시면 이 1학기에 구분이 됩니다. 보통 이 작업을 9월 달에 합니다. 이전도. 왜냐하면 교과서 신청 때문에. 그때는 이제 학사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년에 준해서 이렇게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실제 학사 일정이 나왔을 때 다음 보니까 이게 날짜가 달라졌어. 그러면 다시 이렇게 수정하시면 돼요. 수정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연동이 되고 저장하시고 그때는 요거 자료수 오래 삭제를 하셔야 돼요. 안 하면 그 이틀 기간은 일주일 단위에 학생이 2줄로 나오고 막 그래요. 그거는 이제 그런 기능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사이드로 이제 알려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나머지는 성적하고 출결에는 보내는 과정에서 끝내면 돼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성적 처리한 결과를 여기가 이제 많이
혼동을 많이 계세요. 자, 우리는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1학기 학생이 2학기도 이제 수강을 했어요. 근데 다시 2학기, 교무학기가 이제 2학기 되겠지, 그때는. 2학기로 해서 다시 등록하는데 학생이 등록이 안 돼요. 왜냐면 이미 등록돼 있다고 그러세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역시 이 학생을 클릭해서 이 학년이 또 2학기에 다른 과목을 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추가하면 안 되니까 학점반이 됐고요. 여기 공통으로 또는 2학기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2학기로 하면 2학기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1학기가 줘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학기를 같이 보시려면 공통으로 해놓은 게 낫죠. 이런 건 저장하시면 됩니다. 네, 저장하시면 됩니다. 저장하시고 네, 그리고 재확인 요청도 해주시면 됩니다. 항상 여기에 그러면 이쪽에서도 이제 2학기에 이제 올라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학기가 이제 거의 다르게 입력하시는 건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학생이 원조교에서 개명이 된 거예요. 개명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액션이 거점교에서 취할 게 없어요, 그죠? 이미 등록돼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지금 수정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수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키보드 안 먹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원적교 학생 정보 반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담당자 선생님께서 뭐 메신저로 연락이 왔든지 하면은 전화상으로 왔든지 하면은 우리 그 거점교에서 수강하는 뭐 이학년 학생이 개명이 됐어요라고 이제 정전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점교 선생님께서는 요 원적교 학생 정보 반영만 하시면 돼요. 요거는 두 가지를 합니다. 주인번호가 바뀌었을 때 원적교에서 위탁교에서 그럼 요 성명하고 주인번호만 반영하는 정보입니다. 자, 이제 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중간에 학습 분위기 조성 그런 게 요즘은 많잖아요. 그래서 반을 변경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 학생도 그런 대상이었어요. 위탁교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거점교에서는 뭐 원적교 학생 받는 정보 반영처럼 마치 그렇게 느끼죠. 왜냐하면 원적교 학생 정보가 있으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거점교에서 바꾼 건 없으니까. 원적교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먼저 이벤트가. 그러면 그때는 네 그대로 두시면 돼요. 이걸 삭제하고 막 실제 그렇게 안내를 하셔갖고 잘못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격지로 다시 원상 복구해놨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그 선생님의 어떤 인사기록관에 개인 번호가 있는 것처럼 학생들도 개인 번호가 있어요. 평상시엔 잘 안 보이지만은 여기 내부적으로 항상 따라다녀요. 무슨 얘기냐면 진급이나 뭐 반병행할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항상 이 아이들의 개인 번호가 있어요. 이 개인 번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따로 뭐 줘야 되는 건 없고요. 여기서 명렬표 선택 경우는 쭉 내리고 이런 게 있어요. 학생 개인 번호. 그리고 이거를 선택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10자리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입학년도 기준으로 계속 등록이 되는 거예요. 이름하고 매치가 돼서 마치 주민번호처럼 이런 기본 키로 가지고 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지고 다닙니다. 자, 이런 논리를 알고 계시면은 학적에서 위탁교에서 반병이 됐어도 얘가 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학생 이름하고 이 개인 번호가 항상 달라붙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 개인 번호는 바뀌지 않죠. 그죠? 어느 반에 가 있어도 얘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점교에서는 위탁생이 원소속교에서 반변경이 됐어도 그냥 그대로 두시면 돼요. 따로 하실 일은 없습니다. 알아서 갑니다. 자, 그거 하나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뉴얼에 오래 안내를 해드렸는데 여기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이 학생을 하다가 이제 전출 간 거예요. 전출 또는 자퇴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학적 변동이 됩니다. 근데 원적교에서는 이 학생을 자퇴 처리한 거예요. 근데 나이스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위탁이 등록된 상태인데 얘가 크로스 체크를 안 해놓은 거예요. 왜냐면 이게 나중에 들어온 기능이다 보니까 첫 창기부터 들어온 나이스라면 대부분 다 이게 고려를 해서 다 필터링을 합니다. 왜 이탁 등록돼 있습니다라고 해서 예전에 정정대장도 완결제로 반영 안 하면 지금은 그래요. 반영 안 하면 학생부 마감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거 필터링이 안 됐었어요. 크로스 체크가 안 돼서 그냥 완결제로 반영 안 해도 네 그냥 마감이 되고 진급이 됐었거든요. 그게 이제 큰 문제가 됐죠. 근데 지금은 다 걸러졌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자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네 이게 타규잖아요. 지금처럼 이 학생이 예를 들어서
지금 다 타교인데 본교처럼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직업과정은 여기서 직접 등록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본교가 돼요. 본교가. 잠시만요. 여기서 이제 우리도 이제 위탁생이 이제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여기 보시면 네, 본교가 있어요. 본교는 우리가 뒤에 밑에 하단부터 이렇게 쭉 밑에 있는 자료가 없으면 삭제가 가능해요.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고받았잖아요. 김소통 학생은 이전부터. 그래서 자료가 있으면 또 삭제가 안 돼요. 이것도 밑에서 삭제를 하셔야 돼요. 원래대로 하셔야 됩니다. 성질 재차되는 것처럼. 그러면 여기 타교로 된 경우는 직접 우리가 수정을 못해요. 삭제가 안 돼요. 당연히 못합니다. 고점에서 먼저 어떤 액션을 취해 주셔야 돼요. 그게 이제 필터링이 됐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하면 여기서 타교 수강생 관리하고 고점계는 기본적으로 타교 수강생입니다. 받으면 이제 위탁이고요. 아이들은 이제 우리 학교가 다른 학교 가서 수강하는 게 위탁입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타교 등록에서 조회를 하셔서요. 어떻게 하시냐면 매뉴얼에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온라인 1학기 꼭 종료되시면은 이거를 위탁 종료를 꼭 해놓으셔요.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네. 의무적으로 해놓으셔요. 실제 종료가 됐으니 이렇게 해놓으시고 저장하십니다. 저장하시고 아까처럼 재확인 요청합니다. 그럼 이쪽에서 요청 확인하고 여기서 요청 확인하고 나중에 하면은 서로 동기화가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자퇴, 전출 처리, 학제 변동이 가능합니다. 위탁이 등록된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또 그리고 이제 그런 사례는 없지만은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공교육과정 공이 이게 또 정규교육 과정인데 학생들의 어떤 그런 것도 또 반영을 해주신 것 같아요. 도교육청에서 셋째 주 3월 셋째 주 수업이 돌아가기 전날까지 포기 원을 제출하면 있습니다. 양식이. 그러면 이제 정규 과정에서 사실은 정규 과정은 싫든 좋든 주간에 일관에 하는 건 다 들어야 되잖아요. 본인 선택한 과목은. 근데 이거는 좀 그런 거를 약간 타이트하게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우리 공동과정 연수 때도 학년 초 연수 때도 안내를 했지만은 연수시에 그 이후부터 등록을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제 확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등록하다 보니까 크게 오류는 없어요. 안 그러면 등록했는데 다시처럼 아까처럼 삭제하고 막 그러려면 이 작업을 또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위탁 중도 해제 이런 식으로 또는 삭제하시려면은 위탁 중도를 해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요청하기는 확인 요청, 재확인 요청 들어가고 요청 확인 들어가고 그 상태에서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자료가 있으면 자료까지 하다는 자료까지 다 삭제를 해주셔야 돼요. 실제 모 지역청에서 학교에서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삭제된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것도 뭐 이제 다 학교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거죠. 교육전청에 다 이야기가 돼서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은 타교 수강 등록은 정말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종종 있는데 그런 부분을 최종 다 정리해드렸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위탁이 종료됐다, 아니면 전출을 간다, 그러면 위탁 전주는 당연히 중도해지죠. 그리고 나서 이걸 날짜를 그 날짜까지만 입력하십니다. 그리고 재확인 요청하시고 저장하시고 재확인 요청. 그리고 이쪽에 와서 요청 확인. 네. 그러면 그때 이후부터 전출 처리가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 좀 여유가 없을 것 같아서 쭉 진행을 하겠습니다. 편히 뭐 이게 다녀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렇게 수강 학생들 이제 편성을 이제 하는데 요거는 일반적인 또 업무 담당 부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교육과정부에서 하실 것 같은데요. 과목 개설 관리에서 일반 과목 관리에서 이미 다 등록을 해놨습니다. 제가. 그래서 2학년에서 이런 절차대로 된다고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과목 개설 처음에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접니다. 그리고 제가 과학과제 연구하고 그리고 과학과제 연구실을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저장 이런 식으로 저장한 거예요. 물론 이제 강의실은 이런 식으로 공동과정은 다 임의로 여기 다 만드셔요. 이게 행정학급 물리적 학급이 아니라 이게 추가로 해서 이렇게 만드십니다. 그럼 여기 추가된 강의실은 모든 학년이 다 조회가 돼요. 학년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은 다 학년 구분이 있죠. 반정보 관리에서 여기서 등록한 정보예요. 여기 반정보에 등록한 정보가 기본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교육과정에서 다시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여기 수강학생 편성. 네. 여기서 편성 이미 다 해놨습니다. 과학과제 연구를 지금 김미래 학생부터 네, 이렇게 지금부터 이제 김공동을 할 겁니다. 성수 처리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협력 학생은 이제 주고받는 것까지만 했고요. 김공동도 그런 절차들을 한 거예요. 네,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만약에 또 추가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여기 아까 타교생으로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있죠? 이렇게 놓고 올리시고 저장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수강학생 편성이 되면은 여기까지 되면은 기본적으로 과목 개선형이 되면은 성적의 과목 코드 관리부터 해서 세팅이 가능하고요. 성적계 선생님께서 수강학생까지 편성되면은 선생님이 가습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방금 전에도 이제 그 지난 화요일 날 연수 드린 선생님께서 메신저 왔는데 과세특은 학생 성적 처리를 마감해도 되냐, 학기말 마감 처리해도 되냐, 당연히 됩니다. 그거는 학생부 마감만 하지 않으면 학기말 성적 마감했어도 다 입력할 수 있고요. 수강학생 편성만 돼 있으면 무조건 그때부터 입력이 가능합니다. 과세특은. 자, 이렇게 해서 네 편성이 된 거예요. 편성이 됐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협력이 아니라 네, 김공동입니다. 그죠? 김공동을 바꿔놓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오늘 날짜는 이제 시간표를 등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요거는 이제 참고만 하세요. 뭐 어차피 선생님 업무도 아닐 수 있고 이제 계속 등록해달라고 요청은 드릴 수 있죠, 그죠? 그러면 그 담당 선생님은 여기서 이렇게 와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 제가 2학년을 선택해서 지금 강의실 등록한 가제연구시 있죠. 여기다가 오늘 날짜입니다. 목요일 됐나? 금요일이 아니라 네, 오늘 목요일이죠. 자, 목요일로 하겠습니다. 자, 해서 시간표 변경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드래그 과제연구실에 선택해서 이거 8, 90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장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네, 기초시간표 검증하시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반영하시면 되는데 저는 검증하는 게 지금 시간이 여기서 걸리니까 그냥 검증했다고 가정하고요. 이거 논리적 검증입니다. 자, 그리고 과학과제연구실에서 오늘 날짜로 반영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의뢰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게 밑에서 진행된 건 다 삭제가 된다는 뜻이에요. 당연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와서 전체 시간표 반영해야 됩니다. 왜냐면 반영돼 있죠. 반영된 거를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2학년에 오늘 날짜입니다. 그럼 과학까지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 쭉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8, 90으로 나옵니다. 오늘 수업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간표가 일일출결 쪽에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거점교 학생을 위해서 이번에 학적입니다. 출결을 위해서 시간표를 등록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작년에 제가 나이스 업무 매뉴얼 공동단 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표를 구성해서 출결을 해달라고 했는데 기능 개선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 당시에는 이제 기능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수기장부를 했었거든요. 한 2년 전까지, 3년 전 됐죠, 벌써. 그래서 지금 2학년 일반 아이들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원래 이제 일반의 시간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이게 이제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이게 항상 시간 단위로 분절돼서 이제 출결 처리합니다. 그리고 마감을 해놓으시고 그러니까 거점교에서는 무조건 수기를 이제 관리하시죠. 일단 관리하시고 거점교의 그 소속 수강생은 여기 와서 또 하시죠. 그리고 이제 타교생은 위탁생 출결 관리는 보내는 거죠. 그리고 공동과정으로 인한 공동과정 수업시 이런 식으로 해서 뭐뭐로 결과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거는 이제 출결 규정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타교생을 이제 보내보겠습니다. 자, 타교생은 이제 원소속견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타교생은 여기서 출결 쪽에 가겠습니다. 자, 5번으로 지금 세팅되어 있죠. 그 학생이. 자, 지금부터는 네, 누구냐면은 이협력이 아니라 김공동입니다. 자, 김공동 학생. 자, 6월 달 보겠습니다. 2학년이죠, 2학년. 2학년 3반에. 네. 김공동 학생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학생에 대해서 출결을 4일입니다. 6월 달은 4일입니다. 6월 달은
네, 뭐 월요일날 했으면 4일입니다. 네, 4일이라고 가정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질병인가 1회입니다. 1회 해서 자, 이것도 저장합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버튼이 다 잠시만요. 요거는 제가 이건 삭제할게요. 아, 제가 잘못했네요. 이 학생인데 여기다 밑에 넣다 보니까 그랬어요. 자, 여기서 서비스 4일 그리고 예,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통상 대부분 없습니다. 그냥 수업일선 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저장합니다. 자, 그리고 역시 이걸 뛰어넘어서 이제 전송하려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학교 밖을 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네. 자, 마감을 일단 할게요. 마감이라는 건 항상 모든 게 뭐냐면 더 이상 수정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마감용 Y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띄워넣어서 이렇게 하면은 메시지가 뜨죠. 네. 밖에 나갈 자료인데 결제 요청하라는 거죠. 그래서 역시 요 순서를 하시면 승인 요청합니다. 요거는 이제 월 단위로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이에요. 그죠? 평상시 학교 수강생 안 쓰시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뭐 결제하시는 입장에서는 좀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출결 현황입니다. 뭐 이렇게 이건 정해진 문구는 없습니다. 저는 이거를 스크립트로 있어갖고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플러스 눌러서 선택해서 입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기능 개선을 요청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게 항상 보면은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문서가 모든 메뉴가 바로바로 뭐 한 번에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나타난 거거든요. 거기 이제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런 메뉴가 좀 몇 개 있습니다. 여기서 자 6월달 해서 일단 결제 났죠. 자료 마감됐고 자료 마감 자료 마감이라는 게 이제 요거 뒤에 진행됐을 때 마감입니다. 여기서는 자 이 상태에서 2학년 3반 에서 네, 6월달 갑니다. 자, 결제를 제가 안 했네요. 자, 그래서 결제가 완료돼야지 이제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쪽에 성적 쪽에서 죄송합니다. 성적이 아니라 학쪽에서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평상시 월 단위로 수업교사로부터 받아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완결됐죠? 그 상태가 계속 이렇게 현행화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선택해서 전송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간 정보는 무조건 사전에 학교장 결제가 돼야 된다. 그럼 당연히 이제 이쪽도 자 다시 한번 나이스 보겠습니다. 또 정보가 왔겠죠. 자 로그인하면은 이렇게 타고 자료 도착했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날짜입니다. 자, 그리고 학적의 위탁 학생은 받는 입장에서는 위탁입니다. 그래서 출갈 쪽에 뭐 이것도 확인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반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김공동입니다. 그죠? 김공동. 자료 도착으로 막 쭉 올라옵니다. 출결. 오늘 날짜 맞죠? 출결. 지금 3시 32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출결해 오시면은, 자, 근데 보통 이제 이 아이들은 여기서 잘 하셔야 돼요.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원소속교 학생 반이잖아요. 있습니다. 2학년 2반에. 그래서, 통상, 일반적으로 담임 선생님들은 이게 보통 월 말에 바로 보내는 건 아니고 다음 달에 보내잖아요. 2월에. 그래서 일일 출근 단위에서 선생님들이 매일매일 출근까지 합니다. 이 학생도 위탁이긴 하지만은 직업과정수는 다릅니다. 그래서 평상시 수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출근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와서 반별 월출 마감관리해서 마감을 합니다. 해당 월. 13개까지 내면서 출력해서 내시잖아요. 그죠? 그죠? 네. 보고 마감이라는 게 여기서 마감은
그 월 단위 통계, 월 통계, 수기 출석부에 오른쪽에 통계 내시는 거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스가 정말로 좋은 게 이런 거예요. 하나에 한 번의 입력으로 여러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다는 강력한 힘이죠. 그래서 버튼만 눌리면 여기 이제 별도의 DB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저장이 돼서 학생별로. 그러면 나중에 월 단위로 마감이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합산이 되는 거예요. 합산. 그래서 저 합산돼서 놨다가 학생부에서 자료 반영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정보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위탁생은 여기 있는 정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이 그래서 추격이 중요한 거죠. 위탁으로 등록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학생에 대해서 2반이죠. 긴 공동에 대해서 원래는 여기에 딱 보면은 이게 있어요. 아마 지금 수업일수 20일이니까 이게 20일로 해서 다른 학교들은 뭐 재량이가 없으면 20일 겁니다. 이렇게 20일로 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원래는. 자, 마감을 하시면은 자, 월 단위로 소속교회에서. 그리고 나서 이 학생 클릭하면 항상 밑줄 그리는 파워창이 있는 거죠. 아까 보낸 자료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서 클릭하시고 반영합니다. 자, 그리고 뭐 메인 창에 저장한다죠. 요거는 가는데 요거 반드시 수업에서는 제외하시고 반영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학생부 반영하시면 여기 있는 메뉴, 여기 있는 정보가 위탁생은 여기 있는 정보가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가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특히 주의하실 건 뭐냐면은 여기서 네, 뭐 같은 날 일관의 수업, 주간 수업에도 조퇴를 했어요. 근데 온라인에도 또는 오프라인에도 공동까지 참여를 안 했어요. 그러면 거점교에서는 뭐 3번 빠져도 결과는 한 번이죠. 그죠? 3회항입니다. 3시간 빠져도. 그래서 일루에서 보냈어요. 자, 그런데 원조교에서도 그날 요걸 처리해서 뭐 조퇴를 처리해서 일루했어요. 그러면 같은 날에 2개가 처리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를 소속교 출교 기준으로 해서 정확히 하나로 해주셔야 돼요.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날짜가 다르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저장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성적입니다. 성적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 지금 이건 뭐 선생님들도 성적 처리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쭉 이렇게 뭐 카드 학과 코드 관리부터 쭉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성적 수리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돼서 과학과정고 뭐 02로 해서 이제 뭐 올렸고 뭐 이거는 성취 평가 기준 관리인데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고사 관리는 이렇게 해서 실제 시험 보는 저희 이제 본교 시험 기간입니다. 지금 시험 기간인데 이렇게 해서 해놨고요. 그리고 지표평가 과목 관리에서 이런 거 다 성적계 또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교과 담당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앞단까지는 지표평가 고사 관리는 지표평가 고사 관리까지는 성적계 선생님이 해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학교의 업무 분야에 따라 다르긴 한데 자, 이거를 가지고 요 과목은 이제 1차, 2차로 보는데 1차는 선택형, 2차는 논술형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마감을 시켜놓은 겁니다. 자, 수행도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오늘 아마 수행은 대부분 선생님들이 등록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얘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마감 처리했습니다. 했고 그리고 이제 파일 올리고 지표평가까지 성적 채점 쭉 했습니다. 해서 성적에서 이 학생들의 성적이 이제 올라온 상태죠. 지금 과학과정에서 이렇게 올라온 상태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선택형만 있기 때문에 자, 채점까지 다 한 겁니다. 그리고 수행평가도 네, 일괄 입력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 입력된 상태라는 거죠. 요거 이제 프로세스만 보여드린 거고 실제 선생님들이 성적 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 실제 이거는 이제 성적계 선생님께서 공동일까지 과목도 해주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감하십니다. 성적계 선생님께 여기서 마감하시고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학기만 이제 산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집이 있어야 돼요. 1학기 말 또는 1학기 말고사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집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학기 말이고 대부분 일반고에서는 점으로 표기. 이게 소인수예요. 예를 들어서 소인수 과목이 5개인데 6명이면 과목이 5과목인데 두 과목 또 3과목이 점으로 표기를 원했어요. 속초 등급 산출하고. 근데 2과목은 속초 산출을 원했어요. 속초 등급. 그러면
아시다시피 조회 조건 보세요. 학기만 있지 학년은 없어요. 그러니까 1, 2, 3학년에 공이 적용되는구나.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두 과목 이상만 점유율 표기로 희망하면은 나머지 과목은 따라다니는 거예요. 반대급부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한 과목만 점유율 표기를 원하세요. 실제 특목고에서는 또 그거 점유율 표기를 원하시지 않더라고요. 수천고 하는 경우는 있는데 대부분 일반고는 또 점유율 표기하죠. 왜냐하면 1등급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한 과목만 점유율 표기되면 나머지 모든 5과목은 석차 등록을 하셔야 돼요. 네. 두 과목이 기준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학교는 소인수 과목이 하나예요. 그러면 한 과목만 처리하기 때문에 점유율 표기 하시면 돼요. 그거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요 산출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앞서 이제 아이들 확인하고 지필 수행 확인하시잖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서명 받고 마감하시잖아요. 성적 관리에서 마감하시고 또 마감 관리에서 성적표 선생님께서 또 마감하시고, 그리고 결제 태우시고 3단 결제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마감이라는 것은 더 이상 성적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뜻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자, 해서 진짜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등록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단에서 마감된 것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 선택하시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1차는 2차, 1차는 네, 이렇게 서로 크로스 시켜야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학생이 1차 집필평가를 응시를 안 했어요. 그러면 본 2차 기준으로 인정점을 계산하는 뜻이에요. 만약에 안 해놨다 그러면 자기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기 거 기본적으로.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요? 한 번 빠지면 모두 결시로 계산되죠. 그리고 결시된 점수는 가로로 해서 양가로로 해서 구분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크로스 그리고 100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요 밑에 가서 항상 요 지금 새로운 작업을 하시는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이후 성적이 산출되면 삭제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재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점으로 표기되어 있었는데 잘못 알고 디폴트가 석사 등급이거든요. 그것도 그냥 저장해버리며, 그리고 모든 학년에서 성처리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2학년에 2개 과목이 점으로 표기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요거 앞서 우리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다시 가장 편한 게 이거예요. 대상자 가져오게 하는 순간 다 삭제가 돼요. 물론 앞서 뭐 메시지는 없었지만은 요거도 수정해서 등록하는 것도 삭제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바뀌지 않았으니까 수정할 일은 없죠. 가장 쉬운 게 이거예요. 대상자 가져오기에서 조회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성적표 선생님이 또 중요한 거는 뭐 이 학생들의 뭐 재적 센스 이런 거 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6명이 들어왔구나라는 거예요. 가져오게 하는 순간 저장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결세 인증서 부여 기준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었거든요. 디폴트는 처음에. 이것도 학기별로 하게 돼 있고요. 조건 보니까 대부분 학교가 이제 일반 교시 한 번만 빠진 건 이렇게 하시죠. 경기도는 요 2개 사용 안 하십니다. 요거 2개는. 그래서 저장해 놓으시고 요 비율 해 놓으시고 미인 연결해서 뭐 0점을 주신 학교도 있고 뭐 차점을 주신 학교도 있고 빼기 뭐 1로 하시는 경우 있고 학교 규정에 따라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두 번째, 세 번째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모두 결시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요걸 많이 쓰셨는데 올해는 요거를 강조를 하십니다. 그죠? 학교 자체 인정점을 강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많다고 합니다. 시험을 안 보면 안 보는 대로 다 손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보는 애들은 평균으로 가지고 가니까 대부분. 그러면 좀 낮아서 민원 내가고 또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은 본인 좋죠. 평균 올라가니까. 근데 주변 친구들이 또 민원을 내요. 그래서 결국 안 보면 손해다는 게 기본 원칙이죠. 그래서 요거 자체 인정점은 대부분 이제 수행평가, 본인이 얻은 수행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지필평가를 환산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반고에서는 이거 기본적으로 따로 건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학과죠, 학과. 그리고 이제 뭐 전문계라든지 특성화고라든지 그러면 A과, B과가 있잖아요. 그때는 계열로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학과를 하던 일반고에서는 이걸 하던 이걸 다 동일합니다. 이걸 다 하위 내용을 다 포함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동점에서 서류 규정 등록합니다. 여기서 등록하실 때 자, 기본적으로 없음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과학과정연구가 원래는 속성이 특목고의 과학 계열에 있는 과목이에요. 그러면 네, 3단계 9등급이 산출돼요. 이 연구는 과학과정연구 되어 있습니다. 보통 5단계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 과목이 일반고 학생들은 직접적으로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교과, 과학교과군에 진로 선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석차등급 산출하죠. 그러면 없습니다. 제가 권한이 없는 게 아니라 해당 과목이 없어요. 석차등급 산출하는 일반 선택 과목이나 공통 과목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동시에 규정은 가능한 한 두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아이들을 뭐 보호하는 취지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과목별로 이제 설정할 수 있고요. 여기 와서 네, 성실 관리도 반드시 입력하셔야죠. 네. 이 과목은 아까 진로 선택이니까 3단계예요. 그래서 이거 선택하시고 3단계고 적용. 그리고 저장하십니다. 또 삭제된다고 그러죠. 그죠? 메시지는 항상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질 처리하십니다. 결승이 없어도 무조건 통과하는 관문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네. 무조건 산출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결승이 없기 때문에 없을 거예요. 자, 혹시 이제 아까 자체 인증점을 하신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모두 결시 요게 무조건 하셔야 돼. 그러면 여기 이제 수동 입력이라고 해서 여기 박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체 인증점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과목별 성적 설정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이 아이가 과목이죠. 과목을 산출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하나 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산출하겠습니다. 이게 정보를 보면은 가능 뭐 산출 안 했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포함 대상자는 여기 아까 성적 산출 작업에서 여기서 성적 산출 학생이 있죠. 관리 포함한 아이들이고요. 요거는 아까 교육과정 수강생 편성 쪽에서 등록된 아이들이에요. 자, 제가 산출하겠습니다. 자, 산출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마감을 해주세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과목들은 성적 교수님께서 여기서 마감 안 합니다. 일괄로 마감하시지. 어디서? 여기서. 성적 산출 여기서 마감합니다. 네, 여기서 보통 마감하세요. 왜냐하면 성적계 선생님께서는 엄청난 클릭 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쭉 올라오면 일괄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합니다. 이건 가능합니다. 집필평가 마감이나 수행평가 마감은 전혀 다르죠. 교과 담당교사가 일단 마감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참고로 이런 기능 개선을 지금 요청드렸는데요. 아마 지금은 아니고 요거예요. 성적교 선생님이 마감하시잖아요. 아니, 교과 담당교사가. 근데 성적교 다시 한번 또 마감하세요.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게 이거 전체 일괄 1인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적교사는 일괄로 마감한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건 기다렸다가 마감 정보 저장만 하시면 돼요. 마감된 거 확인하시고. 그게 꼭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크 없애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 학기말 성적 처리는 성적교 선생님이 한 분이 하시는 거니까 당연히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성적 처리 해놨습니다. 자, 이제 또 중요한 거 여기서 이제 요거는 우리 업무 매뉴얼에 해놨습니다. 올해 이제 강조를 해드렸는데 이 뭐냐면 자, 우리 학교는 모든 과목을 아까 논리처럼 모든 과목 이제 과목이 쭉 올라갈 거네요. 그러면 앞서 강 선생님이 말씀드린 논리처럼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바깥으로 나가려면 학교장 교체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다른 과목은 마감이 안 돼 있으면 미리 이제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대부분 온라인은 수행평가를 하기 때문에 미리 성수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승인 요청하시는 거예요. 안 되죠. 왜냐면 한 과목이라도 안 되면 안 돼요. 학년별로. 그러면 우리는 더 기다려야 됩니다라고 해서 안 보내줘요. 우리도 이제 받는 입장인데 걱정되면서 또 위탁 학생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이제 승인 요청 마감했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연동이 돼요. 이쪽에서 성적 보내실 때 타교수강 관리해서 자료 전송 있죠. 여기서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전체를 해서 이 학생을 자 여기에 성적 있잖아요. 성적 지금 산출했기 때문에 볼게요. 성적 수강생 성적관인데 여기에 실제로 관리는 아니고요. 조회되는 거예요. 조회. 그래서 조회죠. 정확히 말하면 조회. 예. 이렇게 성적 산출이 연동돼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저장할 건 없습니다. 여기 저장 버튼이 있긴 하지만은 자 그리고 나서 자료 전송 하실 때 여기서 개인별로 프로세스를 탄다는 거죠. 뭘로? 이렇게 마감하고 수행 요청. 그렇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학생 개인별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학생은 이제 나중에 전체적으로 과목이 다 마감됐으면은 거기서 여기 성적 처리 마감 관리에서 다시 한번 또
승인 요청하시면 되고요. 뭐 두 번 요청하신다고 그래 문제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예전에 초창기 때는 기본적으로 출결이 있었어요. 출결, 성적, 성취까지 있어갖고 원래는 이것도 안 보였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해서 제가 초창기 이제 매년 만들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학기 말에 또는 학년 말에 대해서 마감해서 보내라. 그때는 오프라인 공연까지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인가 웬일인가 이거 클릭하니까 놀랍게도 어떤 일이었냐면 이게 기본 디폴트로 성적이나 출결이 다 기본적으로 세팅된 거예요. 그러니까 출결은 계속 보낸 거잖아요. 그죠? 온라인으로. 다시 초기화돼서 이제 다시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원저교에서는 삭제하고 출결 삭제하고 다시 또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해줬을 때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출결 처음 빼달라 그래서 빼준 거예요. 이렇게 이력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런 메시지가 또 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뭐 이렇게 나와요. 출결은 반영기능 있는 경우는 전송하자 이런 식으로. 왜냐면 월단위로 보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디폴트 뺀 거예요. 자, 그리고 창체는 뭐 공유까지 안 하니까 성적만 해서 보내시는데 자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보시니까 백그라운드 다 간다는 거예요. 집비용 원점수 가져. 이게 전 출생수랑 똑같이 가는 거예요. 자, 세특도 가고요. 지금 세특 입력하는 출결도 지금까지 입력한 거 가고요. 이것도 뭐 있으면 다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특성화끼리 아이들끼리만 하면 이것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세트까지 이제 입력을 해야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단점이 있어요. 뭐 차세대 진영 이게 이제 지금 쓰고 있는 게 현재 나이스고요. 차세대 나이스고 내년부터 다시 한번 또 바뀝니다. 그게 이제 4세대 진행형 나이스인데 거기서는 이 부분을 분리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요청했는데 성적 세특. 왜냐하면 걱정돼서 성적을 보내시고 세특을 또 수정한 일이 생기거든요. 그럼 다시 받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되게 불편해요. 왜냐하면 성적 보내는데 우리가 표면상으로 성적 보내지만 다 따라가잖아요. 부가적으로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적하고 세특을 분리해서 이제 보내는 걸로 이렇게 옵션이 하나 생길 겁니다. 추가적으로. 그러면 성적 보내시고 세특도 이제 보내시되 나중에 세특만 다르다면 세특만 다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보내주시고 오히려 편하죠. 자, 그 상태에서 제가 여기서 세특을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세특도 이제 간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 탁상에 대해서 지금 다 이 부분에서 이걸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력 공동육 과정에 대해서는 공동 문구가 있죠. 문구 있는데 여기 뭐 타교냐 봉기냐는 거고 실제 학교명을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고교정보 블라인드 때문에 안 됩니다. 봉교, 타교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세트까지 했고요. 뭐 뒤에 이제 블라블라 쓰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1, 2학기 공동 집중 이수 아닌 경우는 한 번만 쓰시면 돼요. 이거는. 그리고 여기 이제 안내가 되어 있지만은 교육지원층별로 또는 별도 브랜드명이 있어요. 근데 입력하지 않고 경기도 교육청으로 다 입력하는 거고 통일했고요. 혹시 500자가 모자란다 라고 하면 경기도 생략 가능하고요. 더 모자란다? 네. 그러면 이제 공동교육과정 뭐 교육청까지 쓰셔야 되거든요. 네. 온오프라인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공동 문구로 경기도 교육청 공동교육과정 이런 식으로 쓰시라는 거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이건 이제 나이스보다는 행정적인 절차고요. 자, 다시 와서 자료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와서 네, 학생 선택하면은 이런 식으로 가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세트까지 이제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아까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한번 완결이 됐기 때문에 아마 완결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요. 출결해서 혹시 잘못해서 보낼 수 있어요, 그죠? 그죠? 결과가 없어야 되는데 있어서 보내는 또는 뭐 서비스가 뭐 잘못됐다든지 그럴 때는 이미 보내셨잖아요. 6월달.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요거 수정할 수도 없어요. 그죠? 이게 다 막혀 있습니다. 그죠? 전송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마감 먼저 마감 취소하니까 또 메시지가 나오죠. 이런 메시지가 떠요. 이미 완결됐기 때문에 승인 요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 상신하면서 기결 취소해서 먼저 기결 취소하시고요. 결제가 나면은 이쪽에서 이제 마감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그래서 수정하고 다시 저장 그리고 승인 요청.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승인 요청이 한 번 됐기 때문에
다시 또 이게 월 단위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계속 매월 수요 요청을 해주셔야 돼요. 잘못됐으면 역으로 이제 마감 취소하려면 기결 취소부터 하시고요. 계속 메시지가 그렇게 뿌려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감 취소하고 수정하고 저장해서 다시 마감하시고 수요 요청하시고 그 다음에 전송하시면 됩니다. 그런 과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와서 자료 전송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지금 이게 한번 완결됐기 때문에 그냥 바로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수요 요청 해볼까요? 그죠? 완결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출결은 월 단위로 보내기 때문에 월 단위로 마감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타고전 등록이라든지 이쪽은 월 단위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 완결되면은 그죠? 그냥 그때부터는 그냥 자료 전송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날짜가 현행화 됐죠? 그러면 여기 와서 다시 오시면은 다시 이렇게 옵니다. 타교 자료가 도착하는데 이 자료가 어떤 건지 잘 모르시죠? 자, 그런데 하기호는 이제 성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위탁학생에서 여기서는 요번에 위탁학생 성적 등록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거 뭐 붙여내요. 위탁학생 출관리에서 아까 이제 실수로 잘못 보낸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해당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좀 번거로우시겠지만은 반영을 좀 해주셔요. 이력이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때는 요거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요 클릭하면은 다시 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선택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미 반영됐거든요. 요거를 삭제하시고 과감히 삭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월출을 마감관리해서 뭐 마감을 풀었다가 다시 마감하셔도 되고 그러면 다시 올라올 겁니다. 아니면은 여기서 직접 등록하시면 돼요. 그 상황을. 그리고 나서 일단 저장합니다. 그리고 다시 클릭하면은 이렇게 풀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반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아까처럼 동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혹시 휴게자가 잘못 넘어올 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와서 성적에서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게 버튼이 원래 처음에는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생기냐? 아까 여기 보시면은 학기 말에 해당하는 성적 기준명, 학기 말 아까 있었죠. 성적에 성적 산출 요 부분 있죠. 요거 성처리 선행대급에 요거 기준명 관리가 들어가 있어야지 그때부터 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본교에서 등록한 아이들은 보세요. 이게 또 하나 이제 뭐 특이한 건 아닌데요. 예를 들어 제가 학적에서 본교에서 등록한 직업가정 아이들 있잖아요. 이게 직접 전송이 아니라. 자, 그러면 여기 본교예요. 본교. 타학교가 아니라. 자, 이 친구를 그러면 여기서 위탁가선 성적 등록 가보겠습니다. 큰 차이점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학생 클릭해도 이거 안 뜨죠. 타학교 자료 가져오기, 그죠? 근데 이 학생은 자, 조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업력 지금 김국농이죠? 이렇게 클릭하면은 이게 떠요. 그죠? 온라인으로 주고받았기 때문에 뜨는 거예요. 타격 가져올 정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지금 보낸 게 있죠? 그래서 요거 선택해서 반영합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그 백그라운드로 들어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반영. 아마 두 줄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삭제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장하시면 돼요. 나머지 그 Y. 일반적으로 등록할 때는 여기 기본적으로 N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Y가 N이 많이 헷갈렸어요. 선생님들이. 이 뭐지? 디폴트가 Y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업가정 아이들은 Y가 아니잖아요. 공동가정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수에 밀려서 이 기본 디폴트가 N으로 됐습니다. N으로. 그리고 반드시 Y를 하시고요. 등록하실 때 이거는 진로냐 일반이냐 그건데요. 이게 이제 위치 선택하는 거예요. 위치. 과목 성적이 이제 공통이나 일반 선택 과목은 윗단에 있고, 그죠? 그리고 바로 밑에 진로 선택 과목 있잖아요. 이거는 진로 선택으로 했기 때문에 진로 선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요거 입력하시고 요거 입력하시고 요거 해석 말고 요것도만 입력하시면 돼요. 요거는 성취도 과목이기 때문에 3단계니까 그죠? 지원등이니까 이게 선택을 못하게 아예 만들어놨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위탁학생 있죠? 제가 그러면 요거를 지금 건 현행화 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성적을 세특을 받아야 되니까요.
뭐 간단합니다. 기존 거 학생부가 마감 안 돼 있으면은 제가 지웠네요. 김건웅이죠. 이염력이 아니라 이거를 삭제하겠습니다. 다시 어차피 받아야 되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세특을 다시 보내줬잖아요. 학교에서 이제 뭐 여기서 다시 보냈어요. 신청 안 하시고 보낼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성적에 가스특을 변경해 놓으시면 이쪽이 연동됩니다. 연동해서 자료 조정을 다시 하셨어요. 성적 자료 조정에서 세특만 전송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성적만 체크해서 다시 보냈습니다. 그러면 여기 와서 이와 같이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 등록되어 있는 걸 삭제하시면 돼요. 물론 가스특부터 먼저 삭제하시고 역으로 요 밑에 있는 가스특부터 먼저 삭제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삭제하시면 돼요. 여기 올라가서 지금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택하시고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근데 4세대 진행에서는 분리해서 간다고 하니 요 단계는 이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자, 그리고 저장. 요 과정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세트 입력하실 때 여기서 이협력 각성도 김건웅입니다. 요 클릭해서 원래 이게 없었던 거예요. 없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타 학교 가져오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올라온 게 있죠? 그래서 요거 선택해서 반영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메인 창에서 하는데 여기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세특을 이제 추가적으로 또 수정할 일이 있어요. 실제 그런 사례가 좀 많더라고요. 수업 선생님이 다시 보내신다고. 그러면 여기 와서 여기 오셔갖고 요거 먼저 삭제하시고 이렇게 삭제하시고 그리고 과세특 발휘 윗단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성적까지 물려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이렇게 2번 하셔야 돼요. 세특하고 분리돼서 오면은 지금은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내년도는 이제 분리돼서 온다고 합니다. 그 이제 그거를 이제 좀 기다렸다가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삭제하시고 다시 이제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걸 가져오게 합니다. 뭐 항상 보낸 건 데이터는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그죠? 그리고 뭐 여러 과목에 뭐 다른 학교도 이제 수강하는 학생이 그러면 이렇게 또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같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지금 아까 제가 저장했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헷갈릴 수 있어요. 저도 이제 많이 헷갈리는데 모든 메뉴를 외울 수는 없으니 여기에 보통 이제 RD라고 합니다. 이런 그 리포트 디자인에서 체크하고 하는 경우는 거의 삭제 기능이에요. 삭제 기능. 근데 가끔 헷갈리게 저장은 이거 선택 없이 저장하게 되는데 가끔 헷갈리게 요거 체크를 해야지 저장할 수 있는 경우가 좀 생깁니다. 그런 건 이제 메시지 보고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위탁학생 이제 성적 있잖아요. 요거를 가지고 다시 반영하는 거죠. 다시 반영합니다. 2번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을 선택하고 여기서 가져옵니다. 가져올 때 요거 하시고요. 반영. 그리고 네, 저장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 과목 추가 기능이 새로 생긴 건데요. 이게 뭐냐면 자퇴하는 학생이 있어요. 자퇴. 원조교에서 자퇴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위탁 중도 해제하고 그러잖아요. 그 전에 그동안 활동한 내용은 세특에서 성적은 학기말은 안 나오지만 다 입력해서 보내시잖아요. 근데 이 시스템상으로는 학기말 성적이 있어야지 보낼 수 있거든요. 같이 이렇게 첨부해서. 근데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뭐 내년도는 되겠지만은 공문을 해서 원조교에다가 이제 보내신 거예요. 이 학생의 세특은 이렇다라는 걸. 그리고 그거를 유사 과목으로 인정하시는 학교가 있다고 하면은 세특을 여기서도 이제 입력을 하시는 대부분 이제 우리 학교 개설이 안 돼 있으면은 과목 성적이 없으면 다 삭제하거든요. 원칙적으로 전인교육 전시교처럼 이렇게 취소 이렇게 해놓고 요거 선택해서 아까처럼 과학에서 뭐 과학과정 차양구에서 하고 하면 여기 이제 하나 생기는 거예요. 여기다 강제적으로 푸시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요거는 자동으로 이제 끌고 오는 거고 그 차이입니다. 그런 기능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통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목 성적이 교과서 받은 안에 과목 성적이 없으면 당연히 여기도 없겠죠. 그 세특도 없는 거죠. 근데 과목 성적이 없는데 세특이 있다는 것은 좀 이상한 거죠. 그거에 대한 세특 과목이 세특인데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학생부로 반영해 보겠습니다. 우리 종점으로 왔습니다. 학생부에 자 자료 반영이죠. 네, 여기에 자료 반영 2학년 일반이죠. 지금 2학년 일반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자료 반영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 상태에서 전체 반영하시던 선택 안 하고 또는 이렇게 선택하시고 개인별 반영하셔도 돼요. 예. 그러면 여기 이제 밑줄이 생기는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이력이 생기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기능 개선된 건데 이것도 메모리상의 이력 같아요. 다음에 또 보면 또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다른 메뉴 갔다가 학생부 가서 항상 자료 반영을 해주셔야 돼요. 안 해주시면 반영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잊지 말고 꼭 자료 반영 해주시고 이것도 이제 단임 업무죠, 사실은. 서로 지금 제가 혼자 하고 있지만은 엄청나게 다 여러 가지가 여러 담당 선생님들이 이렇게 맞물려서 작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개인별 조율 가고 있습니다. 자, 이 학생의 공동과정에 아까처럼 과목의 진로 선택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그게 그대로 공동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 확인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나 묶어도 됩니다. 정창도까지 5번이니까. 그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2학년입니다. 그죠? 2학년 진로 선택 과목이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과학과제 연구라고 해서 이 부분. 정말로 자, 61.7, 33.C 공동이라고 찍혀 있죠? 자, 이 학생도 그러면 일단 똑같은 프로세스로 해서 학교가 다른 거니까 학생부 반영하고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해서 반영하시면 돼요. 자료 반영해서 이 학생이 1번이죠. 그래서 2번이었죠. 네, 많이 헷갈립니다. 자, 긴공동을 선택해서 반영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학생은 이제 비고란에 공동의 타기관으로 나올 겁니다. 자, 여기도 네. 이렇게 세특 들어가 있고요. 공동 타기관으로 해서 2점 수학의 점수 비교해 보세요. 동일한 점수 확인했죠. 99점, 81점, 81점에 A 뭐 90점 이상이 이제 A 단계니까요. 성취도로 그리고 이렇게 성취도 분포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공동하고 공동 타기관이 다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생이 상을 타게 되면요. 이것도 이제 그 거점교 포상 규정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걸 등록하는데 당연히 이제 여기서 하시는 거죠. 여기 학생 생활에 수상 영역에서 수상대장 관리 가서 하시는 겁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통상 교과 수상은 어디서 주냐면은 요 부분입니다. 여기 성적으로 등록이고 개인 단체 수상 등록은 이제 공동으로 수상하는 경우 있죠. 그게 단체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하는 건 당연히 개인이고요. 선택해서 등록하실 때 이렇게 요걸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걸 실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단체는 공동인데 공동인 경우는 꼭 상장 번호가 동일해야 되거든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교양교과는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교양교과는 죄송합니다. 요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뭐 교육학, 심리학 이런 것들은 철학은 여기 과목 코드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리하시면 돼요. 성적 처리해서 그냥 그 과목권은 여기 성적 처리 권한만 부여되어 있으면은 교양교과 이수 관리해서 이거는 뭐 지금 고교학점제처럼 이수, 미수 처리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뭐 전일생도 1시간만 들었어도 심지어 안 들었어도 이수예요, 이수. 그래서 전입규 기준 개설 과목이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과목이 올라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수 처리하시면 돼요. 전체 이수 선택하고 저장하시면 돼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특은 쓰시면 되죠. 모든 과목 다 쓰시게 되니까. 네. 이렇게 이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송도 당연히 여기서 이제 액션을 취하셔야죠. 자동으로 여기는 이제 거점교 성적 처리한 것이고요. 여기 학적에 오셔갖고 아까처럼
타교 수강생 관리에서 자료 전송해 주시는 거예요. 네, 성적. 예. 어차피 얘도 성적이거든요. 이수 처리하는 자체가 성적이거든요. 그럼 그 해당 과목이 이수 처리에 돼서 올라올 거예요. 이쪽 다 연동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료 전송 마감하시고 승인 요청하시고 자료 전송하시면 돼요. 네. 네, 뭐 그렇죠. 예, 주로 이제 보통 이제 소인수 과목들은 10세 미만이잖아요. 그러면 1등으로 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교육교과는 별도로 네. 점수화된 평가를 하지 않으시면 자체적으로 그냥 수행평가식으로 하시는 경우는 있더라고요. 입력을 안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등위를 내셨으면은 그 이제 거점교 기준이에요. 포상 규정은. 그거 시장 계획에 따라 있냐 없냐에 따라서 뭐 부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성적이 없으면은 부여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죠. 객관적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대부분 교육교과는 상을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모든 학교에서. 네. 자, 그래서 이제 수상 쪽으로는 이렇게 넘어오셔갖고 기본적으로 네, 이건 역시 이제 담당 선생님도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교과 수상은 여기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요걸 말씀드렸는데요. 이 공동 수상을 실수로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개인으로 입력하시면서 무슨 대회, 무슨 부문 가로 열고 무슨 콤마 공동 수상 몇 인 이런 식으로 쓰셨는데 그거를 반드시 단체로 하셔야 돼요. 왜냐면 동일한 상처번호 나가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 체본이니까 타교생도 여기서 타교생 학생 추가를 해서 이렇게 추가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공동육 과정에 혹시 이제 올라와 있으면 그 학생이 1등이다 하면 여기서 교과우선에서 자동으로 올라올 거예요. 성적우선 등록에서 디폴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목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학기 말에 산출이 완료돼요. 아까 마감을 했어야 돼요. 마감은 이제 여러 과목이 있어서 마감 안 했는데 마감하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규정에 따라서 대부분 석사 등급 1등급 1등급 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성취도 과목은 여기 이제 비율로 쓰는데 0에서 보통 4%, 왜냐면 1등급이 4%이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쓰세요. 근데 요거보다 조금 더 좋은 게 있어요. 비율 중간오차. 그거는 이제 나중에 아마 이건 이제 성적 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그런 거예요. 성취도 과목을 석차 등급 과목처럼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석차가 중간에 걸려 있으면은 걔들이 상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독서 활동도 사실은 네, 그리고 이제 요게 4세대 진영 라이스에서는 이 부분이 어디를 가냐면 독서하고 수상도 다 보낼 수 있게 해놨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교과 수상은 그거는 이제 업무 분야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네, 학교 업무 분야에 따라 어느 분이 하시는가는 학교 업무 분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교과 수상. 네. 뭐 대부분 성적계에서 추천하시죠. 네. 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 학교마다 업무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여기서 우리 부분은 이제 공동의 개설교에서 이렇게 입력하고 그럼 이제 원적교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 위탁생은 여기서 등록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자동체본 되다 보니까 학급별 수당까지 등록하셔야 돼요. 그러면 타교 정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클릭해서 등록하셔갖고 여기서 상장 번호가 자동 체본에서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직접 입력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교과서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이제 공문으로 이제 상을 보내야죠. 근데 4세대 진인 라이스에서는 이 과목 요게 실질적으로 네, 넘어갑니다. 수상도 넘어가고 네. 독서도 넘어갑니다. 심지어는 뭐까지 넘어가냐요. 출결 있죠. 출결. 거점교에서 관리하는 출결이 일일 출결 관리 담임쪽으로 넘어갑니다. 아주 기능이 혁신적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거 지금 관여하고 있는데 내년도 기능 개선되는데 네, 많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메뉴도 지금처럼 타교 이거죠. 이거 많이 선생님들이 헷갈리는 게 그거예요. 이 메뉴명이 위탁 현현수 학생 관리라고 해서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공동육과정 위탁은 맞는데 그래서 메뉴를 좀 직관적으로 공동육과정 메뉴만 공동육과정 학생 관리를 해갖고 별도만 만들어요. 별도 만들어요 메뉴를. 그래서 거기서 관리하시면 됩니다.
자, 독서활동은 담임 선생님은 이쪽에서, 그죠? 담임 선생님 이쪽에서, 학생생활 쪽에서. 좀 약간 안 맞죠? 거점 교수 강사들은 여기 과목이 개설돼 있으니까 거기서 등록하시면 돼요. 요 메뉴에서 성적, 성적 처리, 과목 도서 활동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과목 도서 활동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입력하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학기 구분이 이렇게 됩니다. 되고, 참고로 세특도 이것도 학기 구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한 불과 몇 년 됐습니다. 그때는 막 2학기 때 1학기 자료를 뭐 수정하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뭐 메신저로 돌려서 잠시 1학기 돌리겠습니다 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수정하셨거든요. 지금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번갈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모든 메뉴의 조회는 모든 문의 조회는 5년치가 조회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절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이제 학년도가 기본적으로 디폴트 교망도 되어 있지만 이렇게 5년치가 보여요. 만약 2000 시청률 자료를 보고 싶다? 그럼 교망도 2021로 하시면 돼요. 교망력 기준으로 5년치가 보인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행정적인 얘기니까 그 부분 확인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부 반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영까지 봤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뭐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얘기는 말씀 안 드렸지만은 나머지 나이스에 관련된 거는 처리할 수 있는 건 다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연수를 일단 마치겠습니다.